옛날 어느 마을에 양찬봉이란 노인이 사윗감을 찾고 있었다. 빨리 우리 딸의 사윗감을 찾아야 하는데 걱정이군. 맞아. 성격이 조급한 자가 빨리 출세하는 경우가 많고 느린 자가 빈궁한 사례가 많으니 사위를 고르는 데는 반드시 성미 급한 자를 사위로 취해야겠군. 그렇게 생각하고 사윗감을 찾았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런 사람을 발견하는데 양찬봉이 길을 걸을 때 어떤 총각 한 명이 남의 집 뒷간에 들어가 허리띠 푸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총각은 허리띠가 단단히 메어져 있어 쉽게 풀리지 않자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허리띠를 자르고는 시원하게 일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 바로 저 사람이야. 성미 급하고 일 처리도 빠르잖아. 양찬봉은 뒷간을 돌아서서 나오는 그 총각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고는 그래, 자네 이름은 뭐고 어디에 사는가, 그리고 약혼한 사람이 있는가?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칠봉이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각이 혼인 약속한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자 양찬봉은 자기 딸과 혼인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니 총각이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이 좋겠군요. 굳이 다른 날을 기다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세. 양찬봉은 총각의 전격적인 제안에 더욱 마음이 기울어 그러자고 응답했다. 하여 양찬봉은 먼저 집으로 가서 딸의 혼례 준비를 마쳤고 해가 저물기도 전에 그 총각이 나타났다. 그날 저녁 성례가 이루어졌고 밤이 되어 첫날 밤을 치르게 됐다. 양찬봉은 흐뭇한 마음이 되어 사랑채로 가서 쉬었다. 그런데 새벽 닭이 울 무렵 신방에서 신부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아닌가. 원하던 사위를 얻었다는 만족감에 느긋하게 잠자던 양찬봉은 깜짝 놀라서 신방으로 달려갔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딸아이가 울고 있는 게요? 하니 사위가 이렇게 설명했다. 장인어른, 우리가 어제 잠자리를 가졌는데 어찌하여 아직 임신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계속 화를 낼 수밖에 없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이르지 않나? 이에 딸이 흐느끼며 말하는데 그럼 서방님, 작년에 낳은 아이라도 데리고 올까요? 먼 곳에 있는 애인을 찾아 길을 떠난 어느 청년과 일찍이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된 어떤 여인이 우연히 만나 길동무가 되었다. 어느덧 두 사람의 발길은 사람들의 마을로부터 멀어져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막 산허리를 돌았을 즈음에 문득 과부가 말을 걸어왔다. 이봐요, 총각. 이렇게 인적도 없는 산 속에서 만약 총각의 엉뚱한 마음이라도 먹는다면 그땐 난 어떡하지? 청년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안심하세요, 아주머니. 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과부가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여긴 우리 두 사람뿐이잖아. 게다가 사방으로 잔디가 푹신한 요처럼 깔려있고 이러니 총각의 말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겠어? 글쎄,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저한테는 이미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고요. 그렇긴 해도 남자가 잠시 자기 애인을 잊을 수도 있는 일. 사내란 것이 원래 애정 없는 동물적인 본능만으로도 여자를 취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 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니 지금 막 가슴이 떨려오고. 참나, 아주머니도 걱정도 팔자십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면 재빨리 도망을 치거나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면 될 것 아니겠소. 청년은 이제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과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쫓아오겠어? 이런 산중에. 게다가 난 아녀자의 몸이라 도망친다고 해도 금방 붙잡힐 테고. 총각은 날 풀숲에 쓰러뜨릴 것이고 저항을 한다고 해도 난 도저히 당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총각은 곧 무지막지하게 내 속옷을 벗겨낼 테고. 아이,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게다가 그런 와중에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된다면 난 정말. 청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화가 치민 나머지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다.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애 낳아서 혼자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대감이 젊은 첩을 두게 되어 매일 밤마다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나 소중이가 작동되지 않아 재미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리하여 대감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비싼 값을 치르고 소중이에 좋다는 파란 가루약을 구입하였다. 대감은 그 약을 베개 밑에 감추어 두고 아침마다 따뜻한 술에 두어 숟갈 타서 몇 주 동안이나 마셨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 비싼 약을 먹는데도 어찌 소중이가 묵묵부답일꼬?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당새가 대감이 약 먹는 것을 엿보고는 틀림없이 좋은 약이라 생각하여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노리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약이지? 맨날 대감님 혼자만 좋은 약을 드신다니까. 어느 날 마당새는 대감이 출타한 틈을 타 그 약을 훔쳐 몰래 마시고 나서는 10여일간 나타나지 않았다. 대감은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자 다른 종에게 물었다. 아니, 이놈의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되도록 보이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로다. 가서 마당새를 찾아오너라. 잠시 후 마당새가 도착하자 대감이 물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어찌하여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자 마당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대감마님께서 베개 밑에 좋은 약을 숨겨두고 잡수시는 것을 보고 소인이 지난번에 그 약을 훔쳐 따뜻한 술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대감님께서 약을 훔친 것을 알아차릴까봐 겁이 나서 며칠간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팔이 의원에게 사기를 당한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이 말했다. 뭐라고? 어쩐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다. 내 이 돌팔이 놈을 그냥 마당새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대감과 마당새는 의원으로 쳐들어갔다. 야, 이 돌팔이 놈아. 몇 달 전에 내가 500냥이나 주고 사간 그 파란 가루약이 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냐? 늙은 내가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젊은 마당새 놈이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이놈아, 당장 내 돈 500냥 돌려내라. 그 말을 들은 의원은 당황하며 말했다. 대감마님, 그 약은 먹는 게 아니라 소중이에 바르는 약인데요. 70이 넘은 어느 돈 많은 대감마님이 10수년을 혼자 지내다가 이제가 20을 넘긴 여자에게 새 장가를 가게 되었다. 대감은 몇 달간이나 밤이면 밤마다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아니 이렇게 밤마다 노력하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을꼬? 그래서 하는 수없이 대감마님은 의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좀 부끄럽긴 하지만 내가 젊은 여자에게 새 장가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얻을 수가 있겠소? 한참을 고민하던 의원은 적당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여 한 가지 충고를 해주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인께는 못할 짓이긴 하지만 젊고 힘센 종을 하나 새로 드리는 게 어떠신지요? 뭐라고? 젊은 종을 하나 들이면 내가 자식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것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대감은 의원의 충고대로 젊은 종을 하나 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대감이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의원을 만나게 되었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덕분에 내 아이를 갖게 되었소. 고마우이, 고마워. 그러자 의원이 의외라는 듯 말했다. 대감마님, 그렇다면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젊은 종을 새로 두셨단 말입니까? 그렇고 말고 그 말대로 하니 정말 자식이 생겼소. 아이고, 대감마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대감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그 종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소.
옛날 어느 마을에 여자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내가 장가를 가게 되었다. 드디어 첫날 밤,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아이고 참 이걸 뭐 어찌해야 한다냐. 그러자 참다 못한 신부가 신랑을 이끌어 자신의 은밀한 그곳에 사내에 그것을 집어넣었다. 바로 그 순간 사내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뒤로 몸을 뺐다. 그리고는 옷가지를 챙겨들고 잽싸게 도망쳐 나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사내가 조심스럽게 자기 집 근처에 나타나서 이웃집 할머니를 붙잡고 물었다. 할머니, 이 집 색시가 아랫배를 찔려 구멍이 난 모양인데 혹시 아직 살아있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 남편이 있는 여자와 과부가 함께 오이밭에서 오이를 따고 있었다. 한참 일을 하던 과부가 조그마한 오이를 하나 들더니 말했다. 에휴, 나는 이 정도 크기의 물건이 있는 남자 하나만 있으면 정말로 원이 없겠다 없겠어. 이 말을 들은 남편 있는 여자가 커다란 오이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어머, 이 우이 엄청 크네. 엄청 커. 자세히 보니 빳빳하고 큰 것이 우리 신랑 것하고 정말 비슷한데. 하며 은근히 과부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과부에게 말했다. 근데 너무 큰 것도 소용없어. 아프기만 하지 적당한 것이 좋아. 그리고는 과부에게 오이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당신은 남편이 없으니 이 오이를 줄 테니까 알아서 잘 사용해 보라고. 하며 또다시 과부를 놀리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과부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신랑 것은 삶은 가지처럼 축 처져서 시들시들해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던데. 머슴 사는 홍서방이 저작거리에서 오랜만에 친구 칠복이를 만났다. 그런데 칠복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괴로운 듯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홍서방이 칠복이에게 물었다. 이복의 칠복이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가? 그러자 칠복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요즘에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퍼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속도 안 좋고 그렇구먼. 홍서방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혀를 찼다. 알만하군, 알만해. 사실은 나도 한두 번씩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 그렇군. 그런데 자네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그러자 홍서방이 씩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하긴 난 그럴 때마다 말이야. 아내와 한바탕 그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두통이고 뭐고 싹 다 사라진다니까. 그래 그거 정말 신기하구먼 그려. 칠복이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도 어디 한번 해보게나. 정말 두통이고 뭐고 싹 다 사라진다니까. 알겠네 알겠어. 내 머리가 너무 아픈 것이 무슨 짓이라도 당장 해야 하겠구먼. 그 말을 들은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 칠복이가 휘파람을 불며 홍서방 앞에 다시 나타났다. 홍서방이 칠복이에게 물었다. 자네 잠깐 사이에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그려. 그래 어떤가?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니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군. 그렇지? 그 말에 칠복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놀랐네 그려. 감쪽같이 두통이 나아버렸다니까. 그런데 말이야 자네 집 언제 옆으로 이사했나? 자네 집 찾는데 애 좀 먹었네 그려. 옛날 어떤 의원이 부인과 아들, 딸 두 남매를 낳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의 아들을 잘못 치료하여 그만 그 집 아들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보상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어떤 집의 여자 아이를 치료하다 약을 잘못 써 아이가 죽고 말아 이번에도 자기 딸을 내어주고 말았다. 이제 의원은 아내와 둘만 남게 되었고 내외는 서글픈 마음을 되씹으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의원님, 우리 집 환자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환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아내가 몹시 위급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자기 아내를 힘없이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큰일 났소. 박서방 아내가 위급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쩌면 좋겠소. 조심해서 치료하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게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오. 이번에는 틀림없이 당신 차례구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말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박서방이 미남이란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치료를 잘못하여 박서방의 부인이 죽게 되었고 아내를 내주고 말았다. 모든 가족을 잃은 의원은 삶의 낙을 잃어버렸다. 가족들과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제 모든 속세의 인연을 끊고 스님이 되어야겠다. 의원은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자가 찾아왔다. 의원님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의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의원을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의원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위독합니다. 뭐라고요? 집이 어딥니까? 바로 가시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상처한 지 5년이 넘은 호라비 만기리는 과부 홍순이를 좋아하고 있었다. 참다 못한 만기리는 어느 날 굳게 마음을 먹고 홍순의 집을 찾아가는데 홍순댁 잘 지내는가? 아침부터 무슨 일로 오셨어? 내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소. 그래, 무슨 할 말이 있으시오? 그러니까 자네나 나나 서로 외롭고 힘든 처지인데 우리 살림을 합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어떻겠소? 뭐라고요? 그건 아니대요. 왜 아니 된단 말이오? 내 먼저 가신 지아비를 배신할 순 없소. 나라고 뭐 마음이 편한 줄 아시오. 나도 먼저 간 마누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소이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소. 나야 지게질을 하든 심부름을 하든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자네는 혼자 힘으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어려울 텐데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우리 합치세. 안 돼요.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 오지 마시오. 내 진심이 자네에게 안 느껴지나 보군 그래. 좋네.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밤 자네 집 마당에 있다가 동이 트면 집으로 가겠네.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어떤 놈이 밤에 올지도 모르니. 그렇게 그날부터 만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저녁 홍순이의 마당에 왔고 동이 트면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 진심으로 날 좋아하는 걸까? 사실 나도 만길 씨가 싫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 서방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쩌면 좋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0일이 되는 날 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만길 씨의 마음을 알겠어. 결심이 선 홍순이는 밖에다 대고 말했다. 만길 씨, 이제 들어오시오. 날이 차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하지만 만기리가 대꾸가 없자 홍순이는 문을 여는데 아니, 댁은 누구시오? 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게요? 저요? 저는 그냥 만길이 아재한테 돈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아쉽네요. 뭐요? 그럼 댁이 100일 동안 매일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요? 네, 그런데요. 만길이 아재가 잠이 많아 해 떨어지면 골아 떨어지거든요. 이에 잠시 고민하던 홍순이가 어쨌든 날은 춥고 밤은 기니 일단 방에 들어와 몸 좀 녹이고 가시오. 그렇게 홍순이는 젊은 새 신랑을 얻게 되었고 만기리는 평생 호라비로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며느리가 이웃집의 총각과 재미있게 음란스러운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보게 되었다. 이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크게 꾸짖기를 애미야, 너는 무슨 일로 이웃집 총각과 함께 농담을 하느냐? 내 마땅히 너의 남편에게 말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말은 그리하였으나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날마다 그 일로 며느리만 꾸짖으니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하루는 며느리가 수심에 찬 얼굴로 혼자 집에 있는데 이웃 노파가 오더니 그 얼굴을 보고는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수심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이에 며느리가 말하기를 제가 어느 날 이웃집 총각과 서로 몇 마디 말을 했다 하여 시어머님께서 날마다 꾸짖으시는데 이젠 진절머리가 나도록 괴로우니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니 노파가 말하기를 너의 시어머니가 무엇이 떳떳하다고 그런 일로 너를 괴롭힌단 말이냐? 지가 젊었을 때 고개 넘어 김풍원과 어울려 밤낮으로 서로 미쳐서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온 동네에 다 탈로 났단다. 그 일로 큰 복을 짊어지고 새 동네나 돌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무슨 낯으로 너를 꾸짖는단 말이냐? 만약 또 다시 그렇게 꾸짖으면 이 말을 하고 대들거라. 하니 이에 며느리가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 시어머니가 또 꾸짖기에 며느리가 어머님은 무엇이 떳떳하다고 이렇게 언제까지나 저만 보면 귀찮게 하십니까? 하고 반박하자 시어머니는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따져 물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 김풍원이란 작자와 서로 미쳐서 밤낮으로 물고 빨다가 탈로가 나서 큰 복을 짊어지고 새 동네를 도른 일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며느리의 이 말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며 야 이년아, 그 김풍원이가 바로 너의 시아버지다. 이 못된 거사. 하고는 며느리를 더욱 구박하였다고 한다.